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책 페이지 수로 간다면 91쪽이에요. 우리 91쪽을 보면 그러면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요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는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렇지. 우리 책은 수요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나왔는데 책보다는 제가 칠판에 했던 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야. 뭐 책이 틀린 것은 아니고. 예. 아까 우리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개념은 봤잖아. 의의는.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4번을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4번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아파트 예를 들고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다른 말로 수요량 변화 요인 몇 개 무수히 많다고 그랬어요. 무수히 많은데 학자들이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요? 가격과 가격 위의 요인을 나눈다. 자, 그럼 여기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요 F는 함수 표시하기 위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가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첫 번째고 가격 대신에 다른 말로 임대료도 싼 거 상관없어요. 부동산학에서는 가격도 가격이고 임대료도 가격이에요. 이게 있고 우리 검단에 인구가 있고 소득이 있고 대체제 가격이 있고 이자 있고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아파트 수요량 변화 요인 몇 개? 무수히 많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두 개로 나눈다. 무엇과 뭘로? 가격과 가격 위에 나눈다. 또 요 가격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인구, 소득, 얘들은 가격 위의 요인이야. 가격이 변하든 인구가 변하든 소득이 변하든 대체적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되어 있다. 다만 이름이 다를 뿐이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을 변화율을 두 개 나누면 1번이 아파트 가격이고 정확히 하기는 아파트 가격 변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표현한다. 요인 변화다. 그럼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 유행이 변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름이 다르다는 거. 요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임대료 변해서 가격과 임대료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이것을 아파트 수요, 그렇죠.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른다. 반면에 가격, 유형인, 소득, 인구 등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부른다.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거 매우 중요한 말이 된다. 됐습니까? 요거 배웠어요. 그러면 요 내용을 다시 또 한 번 더 배워보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이렇게 지금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여기다 이제 아파트 예를 든다면 이걸 사가락해도 상관없거든요. 요거 배락해도 상관없고 이게 연립주택이라도 상관없고 단독주택이라도 상관없고 됐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 아파트 예를 들어보자.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가 있다. 우리가 분석하는 게 지금 아파트야. 이 아파트를 해당제하라고 해당제와. 우리가 아파트를 지금 분석하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해당제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요인 일정할 때 여기서 다른 요인은 여기 다른 요인은 아파트 가격 Y인구 다른 거 여기도 일정할 때 검단의 인구, 소득, 대체재 가격 등이 일정할 때 변하지 않을 때 아파트 가격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현상을 수요량의 변화. 그 아파트 수요 변화는 가격이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있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 인구, 소득 등이 변하여 아파트 수요나 변하는 현상을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해당자의 가격 변화. 해당자가 그러면 아파트거든,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 그럼 변화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아파트 하락.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과 아파트 하락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됐죠? 이렇게. 자, 반면에 아파트 수요 변화는 아파트 수요 변화는 원인이 무수히 많은 거야. 가격 이외의 것들이니까. 요게 수요 변화 원인이고, 요거는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고. 그러면 수요 변화 원인은
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죠. 요 가격이 무슨 가격입니까? 아파트 가격. 그럼 인구, 소득, 이자율, 대체재, 보완재 가격, 뭐 정부의 규제, 세금 이런 것들은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인구가 변했다, 소득이 변했다, 이자율이 변했다. 이렇게 되면 수요량의 변화가 된다. 수요 변화가 된다. 수요 변화가 된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3번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봐라 이 소리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봐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내가 그림 그릴 건데 이 그림이 이해 안 되면 요건 이제 암기하셔야 돼.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에요. 요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의 이동이고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약간 이제 어려운 내용 하는 거예요. 기초 입문 과정인데 이제 이 부분은 기초 입문 과정을 지금 벗어나고 약간 어려운 내용 할 거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제 수요 곡선을 그려 볼 거니까요.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설명해서 수요 곡선을 그려 볼 테니까 이제 보시라고. 뭐 여러분 시험에서는 여러분에게 수요 곡선을 그리십시오 이런 말 안 나오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수요 곡선 그려 볼 겁니다. 수요 곡선은 가격, 물건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예요. 그럼 어떤 물건의 가격이 1,000원입니다. 그럼 1,000원이면 수요량이 만약에 이게 200개라고 이제 가정을 해봐요. 200개. 그러면 가격이 2,000원으로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그걸 우리는 수요법칙이라고 배웠어. 그러면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이 200개인데 이 점인데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수요량이 100개로 감소해 100개로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이야.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타난 거야. 이게 우하향한다고 그래. 왜 우하향하냐면 이거 볼래요? 이걸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설명한 것이니까 이거 뭐 여러분들 그림 그리란 말 절대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원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럼 수요 곡선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요 원점부터 출발하면 요 좌우로 보면 여기가 좌측이고 여기가 우측이거든. 그러면은 상이고 여기가 하거든. 이렇게 나누면 상하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좌우잖아요. 그럼 좌측부터 해서 좌측부터 해서 우측으로 가는 거야. 그다음에 위에서 상에서 하로 가는 거였다고. 그래서 이걸 그래서 우하향한다 이렇게 본다.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까 우리 중요성이 있다 없다 해서 그냥 넘어왔던 것 중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봐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자, 깊은 내용은 필요 없어요. 그냥 수요 곡선을 그려봤을 뿐이에요. 이렇게. 자, 수요 곡선을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수요 곡선이 그려졌는데 이 수요 곡선에다가 이 수요 곡선에다가 제가 수요량의 변화, 이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 곡선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이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가격이 1,000원이었으면 수요량은 몇 개? 200개에서 이 점을 A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점은 수요 곡선 상의 점이야. 이 수요 곡선 상의 점이라고. 그럼 가격이 2,000원 올라갔어요. 이 가격이 올라간 것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예요. 지금 제가 이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 곡선을 표시해 본 거야. 그럼 가격이 1,000원일 때는 수요량이 200개에서 수요 곡선 상의 A점이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2,000원이 되면 수요량이 100개로 감소해요. 그럼 수요량이 100개로 감소해서 이 점으로 와야 된다는 소리야. 요 2,000원하고 수요량이 100개가 만나는 점이 이 점이에요. B점이에요. 그럼 가격이 1,000원일 때 A점이 있었던 게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그럼 B점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예요. 이 수요량의 변화, 즉 가격이 변한 것을 수요 곡선으로 표시했더니 수요 곡선 상의 A점이 수요 곡선 상의 B점으로 왔다는 소리야. 이걸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라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이 점자는 생략할 수도 있고, 근데 상자는 생략이 안 돼. 수요 곡선 상의 이동,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이렇게 한다고. 가격이 변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이걸 수요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수요곡선 상의 이동.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이 부분 수요 변화. 이 수요 변화를 제가 수요곡선에다 표시해 볼게요.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언제나 늘 17년 동안 제가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럼 무수히 많다고 그래. 다시 해볼게요.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다시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어요? 고집 세네. 다시요. 수요 변화는 몇 가지 있을까요? 자, 그만하게. 내가 말할게요. 이렇게 수요 변화는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수요 변화는 두 가지야.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무수히 많은 것은 수요 변화 요인이 무수히 많은 거야. 이해됩니까? 속상해도 어쩔 수가 없어. 다시요. 수요 변화 요인은, 수요 변화 원인은, 요인은 무수히 많아. 수요 변화는 두 가지야. 변화는 증가, 감소하겠습니까? 예? 선생님, 나는 못 해먹겠다.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다. 두 가지라고.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변화를 배웠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배운 거야. 아까 제가 변화는 증가, 감소, 상승, 하락이 변화라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배운 거예요. 그럼 수요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됐어요. 그럼 여기 수요 변화를 제가 수요 곡선을 표시해 보면 결론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가격이 변하면, 이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고, 가격 이외의 요인,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체가 우측 이동할 수도 있고 좌측 이동할 수도 있고.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 이동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좌측 이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요. 자, 이제 갑시다. 그러면 증명해 보야지. 눈빛이 여러분 약간 안 좋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거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오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그래도 재밌었어.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 오니까 눈빛이 약간 안 좋아지면서 속 마음속으로 민법에 치우쳐야 될까 공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법도 녹록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여봤는데 녹록지 않다는 것이 좀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80점 맞는 시험이라면 여기서 합격자가 몇 명 없어요. 80점 맞는 시험이라면 왜? 우리 여러분들 거의 다 합격할 건데 거의 다 이제 한두 명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분들은 학원 안 나오고 집에서 공부한다고 떨어져 버려요. 몇 번을 말하지만 여러분들 학원에 나오면 학원비에 별도로 더 받는 게 없어요. 그잖아요. 특강할 때 특강비 받고. 그렇지만 학원에 나오라는 이유는 그냥 강사들이 심심해서 직원들이 심심해서 그게 아니에요.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동안 데이터를 보면 훨씬 더 학원에 많이 나와야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라고 하는데 에이 학원 가봐야 맨날 똑같은 말 하고 그 똑같은 말 한다. 그게 함정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걸 똑같은 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점점 여러분들은 맞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에이씨 똑같은 말이지. 갈까 말까? 가도 상관없어. 나는 안 잡어. 그죠? 여러분이 지금 다 가버리면 더 좋겠어. 수업이 끝나니까. 끝나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잠깐 단서로 셌는데 이제 봅시다 이거. 자, 녹록지 않을 건데 이걸 또 이제 다시 지웠다고 그래야 돼. 아이 재밌겠어. 다음부터는 이거 사실은 이 PPT를 전부 다 하면 여러분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뭐 전부 다 딱 계속 쓰고 있어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적지를 하는데 어쩔 때 보면 다 만들어 와 보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수요 곡선 이렇게 있었습니다. 디맨드 커브 D 곡선. 이렇게 수요 곡선 1번이 이렇게 있었어요. 가격이 1,000원이었고 그래서 요 A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B점으로 갔다. A점에서 B점으로 간 것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집에 갈 때까지 기억이 읽다가 이제 집에 가면 기억이 없겠지만 잘하셨어요. 그럼 요거 할까요? 요거요. 수요 변화. 자, 인구가 변했습니다. 인구가. 그럼 인구가 변하면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 해야지.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바꾸잖아. 인구가 변화하면 수요량은 변화해요. 근데 이름이 수요 변화야. 그게 처음에 헷갈리거든. 인구가 변하면 수요량이 변합니까? 하면 아니요. 수요 변화예요. 이렇게 한다고. 수요 변화 맞아.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고. 수요량이 변합니까? 변한다. 인구가 변하든 소득이 변하든 이자율이 변하든 수요량은 변화한다. 다만 이름이 수요 변화라는 소리야. 수요 변화.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인구를 변화시킬 건데 여기 약간 복잡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여기 지금 설명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외우면 돼.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 그럼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 이동한다는 거. 그게 수요 변화예요. 자, 증명해 볼게요. 여기 수요량 200개입니다. 수요량 200개. 자, 그럼 200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격이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가격이 1,000원이야. 가격이 1,000원이고 수요량은 몇 개입니까? 요 가격이 가격이 1,000원일 때 그때 수요량이 이제 200개라고 이렇게. 이 점이 지금 A점이에요. A점. 그러면 여기 이제 1번인데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인구가 증가해. 인구. 그러면 여기 가격이 1,000원이고 수요량이 200개다. 이때 인구가 미안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좀 넓혀볼까요? 수요량이 200개인데 그때 인구를 봤어요. 인구가 몇 명이냐면 200명이야. 200명. 그러니까 요 A점은 여기 지금 A점이거든요. 요 A점은 인구는 200명이고 가격이 1,000원이고 그때 수요량이 200개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수요 변화는 가격이 일정할 때 가격은 변하잖아. 아파트 가격은 안 바뀌어. 가격은 1,000원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가격 이외인 인구가 변해요. 그럼 인구가 300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쓴 것은 가격이 변했습니까? 인구가 변했습니까? 인구. 그 인구가 300명이 되면 수요량은 300개가 된다는 거예요. 300개. 가격은 똑같잖아요. 근데 인구가 변했죠? 인구 200명일 때 수요량 200개야. 그 인구가 300명이 되면 수요량이 300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요 A점은 가격이 1,000원이고 인구는 200명일 때 수요량이 200개야. 여기 A점이야. 그러면 요 2번은 가격 1,000원 그대로 있어. 그런데 인구가 몇 명 돼서 300명. 그럼 수요량이 몇 개? 300개. 그러면 여기 1,000원일 때 수요량이 300개가 되려면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오면 이 점으로 와야 돼. A가 아니라 A 다시점으로 와야 돼.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 A점이 A 다시점으로 원래 수요곡선 밖으로 빠져나왔어. 그러면 이 모든 점들이 다 우측으로 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수요곡선 요 D1이 우측으로 옮겨와서 수요곡선이 이렇게 옮겨오는 거야. 그럼 수요곡선이 2번이 된 거라고.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옮겨온 거야. 이렇게. 그럼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였죠. 그럼 요 1번에서 2번으로 간 것은 가격이 변한 겁니까? 인구가 변한 겁니까? 인구. 즉 가격 이외의 유형이 변하면 인구 등 가격 유형이 변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야. 자체가. 됐습니까? 네. 자, 이번엔 반대로 인구를 감소시켜 볼게요. 그럼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는데 이 가격은 그대로 1,000원 있는데 인구가 100명으로 200에서 100명으로 감소해 이렇게. 그럼 수요량은 100개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100개가 되면 그럼 이제 2점으로 와야 돼. 2점. 이해되셨죠? 그러면 모든 점들이 다 좌측으로 옮겨온 거야. 그러면 수요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옮겨서 수요곡선 이제 3이 되는 거야. 그럼 원래 수요곡선 1번에서 요 3이 됐으면 수요곡선이 어디로 가요? 좌측 이동해요. 좌측.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인구, 소득, 이자율 등 가격 이외의 유형이 변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체가 이동한다. 자체. 그래서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변화를 수요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곡선 자체 이동이다. 근데 수요 변화는 두 가지야. 수요 증가, 감소. 요 우측 이동하는 것을 증가라고 해. 좌측 이동하는 것을 감소라고 해. 그러면 수요 증가는 수요곡선 우측 이동, 수요 감소는 수요곡선 좌측 이동. 됐죠? 우리 지금 수요 공급 배우면서 공급 안 배우고 지금 수요 배우고 있거든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시장에서 무엇이 결정돼요? 가격. 그다음에 뭐예요 또? 거래량. 수요 공급 이론을 경제학에서는 가격 이론이라고 그래. 그럼 수요 공급이 가격 이론이란 말은 결론 마지막에 수요 공급 마지막에서는 가격이 나오는 거야. 가격. 그러니까 수요를 막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고. 그럼 공급도 배우고 나서 그거는 수요 공급을 배우는 것은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수 우측 이동합니까? 우측 이동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거래량 증가합니다. 요걸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결론이야. 결론 요거. 수요 공급 만나서 뭘 결정해요? 가격. 그래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가격이 변화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 그걸 균형의 변화라고 해요. 균형의 변화. 그럼 가격이 변했다면 하는 가격이 상승,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그럼 가격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가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수요 변화가 가격을 변화시키잖아. 지금 이해됩니까? 봐요. 헷갈려요, 여러분들. 헷갈린다고. 많이 헷갈려요. 수요 공급 이론은 무슨 이론이에요? 가격 이론. 수요와 공급 만나서 시장에서 가격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럼 가격 이론이야. 수요 공급 이론은. 그럼 수요 공급 이론에서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뭘 물어봐? 가격 물어봐. 가격. 그러면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면 무엇이 변할까? 가격이 변하는 거야.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까? 아파트가 하락합니까? 어느 경우에 아파트가 상승합니까? 어느 경우에 아파트가 하락합니까?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 가격이 하락하는 거,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유량, 저량, 수요법칙, 수요곡선,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이 절차를 거쳐가는 거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구, 소득, 이자 이런 것들이 가격을 변화시킨다고. 우리 검단의 모든 요인은 그대로 있는데 다만 인구가 10배로 증가한다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10배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수요 변화 요인들이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된다고.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했잖아. 아까 제가 6가지 중에서 수요는 개념, 두 번째가 수요 법칙 배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수요 곡선 배우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량 결정 요인 배우고, 다섯 번째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배우고, 여섯 번째가 수요 변화 요인 배운다 했잖아요. 그 6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 왜? 그 6번째가 요거. 얘들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아파트가 하락시킵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제 마무리하면 제가 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요사항을 다 넣어서 여러분 약간 헷갈릴 건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가 있다.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 변화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예요. 이걸 수요곡선으로 표시했더니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수요곡선 상의 이동. 점자는 생략해도 돼요. 수요곡선 상의 이동이야. 반면에 아파트 수요 변화라는 게 있는데 아파트 수요 변화는 가격은 안 바뀌어. 가격은 안 바뀌어요. 가격은 일정한데 가격 이외의 요인, 예를 들어서 인구, 소득, 이자 등이 변하여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 변화라고 한다. 원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 이 수요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했더니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라는 거야. 자체가. 근데 수요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 이동, 수요가 감소하면 좌측 이동한다는 거야. 됐죠? 지금 제가 아파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아파트라고 하지 않고 이걸 사과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과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 사과 가격이 변해서 사과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러면 사과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해당 지하가 사과이다. 사과 가격 상승 하락.
사가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사가 수요 변화는 가격이 일정할 때 사가 가격은 그대로 있어. 1,000원으로. 1,000원이었는데 가격 유행률, 인구가 변해서 사가 수요량이 변하는 거. 원인은 가격 유행, 사가 가격 유행률이 변하는 거. 이 사가 수요 변화를 수요 곡선을 표시했더니 사가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 근데 수요 변화는 사가 수요 변화는 사가 수요 증가, 소가 수요 감소가 있다. 수요 증가는 우측 이동, 수요 감소는 좌측 이동. 됐죠? 요 다음 이제 이어지는 말 또 있다고. 거기까지는 안 돼, 여러분들. 지금도 요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자,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지워버릴 거예요.